마음의 파도 타기, 조울증 이야기.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처럼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활기찬 날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가라앉는 날도 있지요. 이러한 감정의 변화는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감정의 폭이 너무 크고 예측하기 어려워서 마치 거친 파도에 휩쓸리듯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울증이라고 부르는 양극성 장애가 바로 그런 마음의 파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조울증은 기분이 들뜨고 에너지가 넘치는 조증 또는 경조증 상태와 깊은 슬픔과 무기력감에 빠지는 우울증 상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변덕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뇌 기능의 변화와 관련된 의학적인 질병이라는 점입니다. 찬란한 듯 위험한 시간들. 조증과 경조증. 조증 상태에 있는 분들은 에너지가 넘치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잠을 적게 자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말수가 많아지고 생각의 속도가 빨라져 이것저것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죠.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내성적이던 사람이 갑자기 밤새도록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거나 충동적으로 비싼 물건을 마구 사들이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업 계획에 무모하게 뛰어드는 등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자신의 말만 끊임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조증은 조증보다는 그 강도가 약한 상태입니다. 기분이 좋고 활력이 넘치지만 조증처럼 판단력이 심각하게 저하되거나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의 능률이 오르고 창의적인 활동에 몰두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조증 상태에서도 충동적인 행동을 하거나 쉽게 짜증을 내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조증 뒤에는 대개 우울증 상태가 찾아오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찬란하게 느껴지는 이 시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이때 내린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이 큰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깊은 어둠 속으로. 우울증. 조증이나 경조증 상태가 지나고 나면 대개는 깊은 우울 상태가 찾아옵니다. 이때는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보이고 삶의 의미를 잃은 듯한 느낌에 사로잡힙니다. 기운이 없고 쉽게 피곤하며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반대로 잠을 전혀 못 자기도 합니다. 식욕이 없어지거나 폭식하는 등 식습관의 변화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좋아하던 취미 활동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친구나 가족과 만나는 것조차 힘들어지며 작은 일에도 쉽게 좌절하고 자신을 자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움직이기조차 힘들어 침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우울 상태는 단순히 슬픈 감정을 느끼는 것과는 다릅니다. 뇌 기능의 저하로 인해 사고력, 집중력, 판단력 등이 떨어지고 신체적인 증상까지 동반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마치 깊은 어둠 속에 홀로 갇힌 듯한 느낌일 수 있습니다. 왜 마음은 이런 파도를 타게 될까요? 조울증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인 요인, 뇌 구조나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등 다양한 생물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충격적인 사건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발병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울증이 개인의 성격이 나약하거나 의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우리의 몸에 생기는 질병과 마찬가지로 뇌라는 장기에 생긴 기능적인 문제입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 조울증은 만성적인 질환의 성격을 가지기도 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을 조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감정의 파도가 다시 찾아올 위험은 늘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울증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꾸준한 관리와 주변의 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와 정신치료 상담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물 치료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불균형을 조절하여 기분 변화의 폭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정신 치료는 자신의 감정 변화를 이해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며 재발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역할. 조울증을 앓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를 돕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기분 변화와 행동 때문에 당황스럽거나 지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비난이나 섣부른 조언이 아니라 이해와 지지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들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며 함께 작은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 변화를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들의 상태가 악화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조울증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도 자신의 마음 건강을 챙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는 스스로에게 휴식을 주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의 노력. 조울증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은 약물 치료나 상담 외에도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돌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기분 상태를 꾸준히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분 변화의 패턴을 파악하면 조증이나 우울 상태가 시작되려고 할 때 미리 알아차리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는 혼자 고립되기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지지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기 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나 연주하기 등 자신만의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마음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삶의 소소한 즐거움을 찾고 하루하루를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연습은 이 파도를 유쾌하게 건너가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울증은 우리 사회에 생각보다 흔하며 많은 분들이 이 마음의 파도와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병이 아니라 이해와 도움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이 글을 통해 조울증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나마 깊어지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또는 스스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싸우지 말고 손을 내밀어 보세요. 전문가의 도움, 가족과 친구의 지지, 그리고 자신의 꾸준한 노력이 있다면 마음의 파도를 잘 헤쳐나가고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지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파도에도 휩쓸리지 않고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컬러심리연구소에서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한국컬러심리연구소는 컬러테라피 전문 교육기관으로 컬러심리 상담사 1급, 컬러심리 상담 전문가 1급, 그림책 컬러 상담사 1급, 컬러학습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진로 코칭 지도사 1급, 컬러테라피 강사 과정 등의 자격증 교육과 컬러심리 상담, 기업 연수, 기업 강의, 힐링 강의, 체험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컬러심리연구소에서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